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고 성적은 되게 잘 받고 결국에 면접 못 봐서 합격 못 하시는 경우를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결과적으로 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멘토님. 들리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펙엔타 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학점문제를 이용하시는 학습자분들 중 대다수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궁금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학점문제로 대학원을 갈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정규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을 가는 것이 보편적인 루트라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학점문제로 취득한 학사학위 역시 대학원 진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실제로도 정말 학점문제 학사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학점문제를 이용하여 대학원 진학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스펙엔터TV의 멤버이자 대학원 전문 멘토인 원멘토님을 모시고 본격 대학원 파헤치기 영상을 촬영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학문적인 이야기가 많아 다소 심심할 수 있겠지만 정말 대학원에 관련된 꿀팁들이 많으니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자, 오늘 대학원 이야기 상세하게 들려주실 원멘토님 제대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학은제로 학사를 취득하시고 대학원까지 진학한 건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직접 모든 과정을 겪어봤기에 오늘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자분들과 상담을 나눌 때 대학원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와봤어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 베스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차례로 질문을 드릴 테니 솔직하고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 사실 정말 많이 봤죠. 바로 학점은행제로 대학원 진학할 수 있나요? 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분들께서 대학원 관련 상담을 하실 때 한 번씩은 꼭 듣지 않나 싶어요. 그쵸? 일단은 학점은행제로 대학원을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왠지 학점은행제로 하면은 대학원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고요. 대학원 일단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법령에 의해서 위와 같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학점은행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진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교도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가지고 학점은행제로 진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원멘토님. 네. 실제로 대학원에 가면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사학위로 대학원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이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학점은행제로 진학하신 분들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간 경우는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단은 어떻게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 됐는지 알려주시는 분은 없지만 제가 이제 알아보고 이제 내용을 좀 본 걸로는 한 20-30% 정도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진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뭐 대학교나 대학원에 따라서 또 그게 비중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원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상담심리 전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른 전공에서 상담심리를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 한 40%에서 한 60% 정도는 학점은행제를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20-30%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의 경우 거의 60%에 육박한다고 하니 굉장히 놀라운 정도예요. 이로써 학점문제 학사하기가 대학원 진학에 무리가 없다는 건 증명이 된 셈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건 알겠어요.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건 알겠고, 그렇다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질문이 포괄적이긴 하죠.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랍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떤 대학원을 갈지, 뭐 어떤 전공을 진학을 할지 이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학하는 학교나 뭐 전공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도 다르고 정형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평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서류평가하고 면접으로 가장 많이 평가를 보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중에 일단 서류평가인 경우는 보통 전제 때 성적, 그리고 관련 분야 전공이나 자격증, 그리고 뭐 교육대학원이나 무슨 대학원에 따라서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 요런 이제 서류 같은 걸 제출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평가 비중이 보통 30에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대학원에 따라서 이제 서류 평가 비중은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전공 시험이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보통 서류 평가 비중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학교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학교를 이제 좀 진학할지 조금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고 서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대학원을 가면 좋은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성적이 가끔 2점대 후반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성적을 좀 반영을 덜 하거나 없는 곳으로 진학을 하시면 내가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도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면접 때 보면은 계획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작성을 주셔야만 나중에 이제 합격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 말고는 면접평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정형 그런 거 모집 요강을 보다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 요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집 요강 찾아보시면은 면접에서 어떤 걸 평가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내가 여기를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런 입학 동기, 뭐 인성이나 뭐 품성 관련된 질문들도 할 수도 있고요. 전공 지식 관련된 내용, 요런 거를 보통 학업계획서에 많이 작성을 하게 되고,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모집 요강에 관련된 어떤 거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들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은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하고 면접 말고는 일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서류하고 면접 관련해서 비중이 적고 다른 걸로 이제 좀 평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필답 시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전공 관련된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질문이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전공 관련 지식을 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 가끔 이제 쪽지 시험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면접 문제 같은 걸 주면 그거 관련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영어 점수 같은 실력을 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주로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많이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전공 원서를 주고 그걸 독해하는 거를 면접 자리에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학교에 따라서 어디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은 아마 대학원 진학하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전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한 노력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해야만 입학을 해서도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교육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죠. 저희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육대학원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일단 대학원 경쟁률입니다. 대학원 경쟁률이 높은지 낮은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아마 대학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원 딱 진학할 때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돈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도 뭐 어떻게 그냥 돈만 내면 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두 가지로 보면은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라서 아마 한 2, 3대 1 정도 경쟁률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전공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이거는 경쟁률이 좀 비교적 낮은 학교인 경우고, 경쟁률이 이제 높은 학교도 있을 거잖아요. 높은 학교인 경우는 보통 교육대학원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전공 과목 이수한 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이제 교직 과정을 이수를 하게 돼요. 보통 4번대 가면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가면 그 교직 과목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게 돼요. 그런 목적 때문에 일단 경쟁률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한 10대 1 전후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단 심리 전공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되게 학기 취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높아져서 정말 많은 경우는 15대 1, 20대 1까지도 경쟁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네.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의 경우 갈수록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네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며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멘토님, 이쯤에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 또 있죠? 그죠. 예,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바로 성적 관련 질문이죠. 아마 대부분의 플래너분들이라면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바로 전적대 성적입니다. 그쵸, 성적. 전적대, 즉 학부 성적이 낮은데 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많이 이제 받아본 질문이고, 인터넷상에서도 되게 많이 봤어요. 지식인에서도 보고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많이 본 질문인데요. 아마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적이 3점 초반이나 2점 후반이던 진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대학원 커뮤니티나 뭐 여러 군데 인터넷 보시면 아마 진학하는 경우를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이거 성적 관련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평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비중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류 평가 중에서도 이것저것 평가하는 비중이 많아서 성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도 않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을 하신 건지 성적이 좋아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적이 무조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합격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네, 그쵸.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했으면 성적이 이미 나와 있는 거, 그 성적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성적에 너무 집착하거나 신경을 쓰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이제 대학원 진학하는데 합격률을 높이고 더 좋게 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결과가 더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 대학원 진학 카페 100명에게 대학원 진학 시 성적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양한 점수대의 결과가 많이 나왔답니다. 2.9 이하도 8표나 있네요. 원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은 금물. 좀 더 현명하게 대학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멘토링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학점능제로 대학원을 진학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준비해본 영상인데요. 앞으로도 대학원 관련 영상은 계속해서 촬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더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원멘토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만나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아니, 대학원이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면접이에요. 맨날 성적 갖다가 너무 신경 쓰는데. 나는 대학원이 진짜 어렵기도 하고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결과를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진짜 대학원 진학 네, 같기도 좀 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맞아. 합격 여부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맞아.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고 성적은 되게 잘 받고 결국에 면접 못 봐서 합격 못 하시는 경우를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결과적으로 대학원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 뭐 인터넷 찾아봐도 뭐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물어볼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물어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제가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남겨서 다음에도 이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또 잘하셨습니다.